수강생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조민 사주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 끝에 다시 한번 풀게 되었습니다. 이 조민 사주. 제가 이제 그 약간 고심한 건 뭐냐면은 부모 그 조국과 정경심이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공범이라 하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 일을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편이 이제 조민한테도 가는데 사실은 사건의 내용을 보면 공범이라 할 수는 있어요. 공범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게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엄마 다 이제 기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조민이가 진정하게 반성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건 기소 이어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숙명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숙명고 그 학생들이 만일에 인정을 하고 범행을 인정을 하고 그랬더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건 기소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한 가족 전체를 다 기소하기 좀 그러니까 그 주범격들은 일단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경우에는 인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을. 그래서 이번에 그 조민이가 그 소송을 일단 취하했죠. 그거는 하나의 액션이에요. 나를 기소하지 말아달라는 하나의 액션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조민의 형 또한 그 학위를 반납을 했어요. 근데 글쎄 저는 그 학위 반납하면 그것이 학위가 사라지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이제 그 참 이 조민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사자 잘못도 있겠지만 조민이 잘못도 있겠지만은 결국 부모의 영향이 너무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조민이 사주가 받았을 때 공부를 잘했더라면은 어렸을 때 인수운이 왔더라면요, 제가 볼 때 자기 시로도 갈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이 조민이가 왜 이렇게 의사에 그 되려고 했냐면은 무리하게라도 실력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하려 했냐면요,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유금을 밑에 깔았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병원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아쉽게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운에서 인수운이 안 온 거예요. 오히려 식상이 운이 오면서 식상생재를 하면서 재를 더 키우는 바람에 오히려 잡념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최근 조민 사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예. 조민 사주를 보시면요, 이게 이 가을에 태어났어요. 유금이 가을에요. 그래서 유금에 태어난 가을에 그 정화일간의 정화다 보니까 이건 정화 신약 사주 봐야 돼요. 정화 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다 신약이다. 제다라는 건 뭐냐면요, 사주에 재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가 많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재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다시 말해서 내가 재를 잡을 힘이 있어야지 부자인 거지, 쓸데없이 재만 많으면 이걸 제다 신약이라 해서 오히려 부자보다는 내가 운이 나쁠 땐 돈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제다 신약인데, 그죠? 제다 신약인데 운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제다 신약의 사주 갖고 있더라도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건 운7 3기로 이거를 3으로 보고요, 운이 7이니까 운이 오기를, 그러니까 제다 신약 사주 가신 시청자분께서는 내 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좌우명이 뭡니까? 운이 있어야 되고, 둔 느려야 되고, 끈게 있어야 된다.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아주 간단한 명제죠. 이병철 회장의 그 좌우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이 회장이 보면은 이제 그 입사할 때 이제 관상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병철 회장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의 운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내 운이 올 때까지 버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재벌들 그동안 30년 동안의 재벌들 많이 망했습니다. 대우도 망했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지금 잘 나가는 게, 현재까지 가장 잘 나가는 게 어디다?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그렇다면 삼성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뽑을 때마다, 직원을 뽑을 때마다 관상을 봤던 것이,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꼭 이 사주를 봐서 따져봐야 됩니다. 예. 사주를 봐서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이 사주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틀리지가. 근데 이제 제가 역학 공부를 하고 한 10년 차 될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관련된 일은 항상 뭐랄까 좋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상당히 혼났습니다. 그때마다. 예. 사람을 잘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유상으로는 나쁜 놈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설마 이러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역학 공부 10년 차 될 때까지라도. 예. 그때까지도 제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사람 잡는 이런 생각 안 하고 확실하게 믿고 한다. 왜? 나의 지나간 뼈아픈 어떤 체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을 명심하셔서 사주를 믿는 분들 또는 공부하신 분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볼 때 사주를 보고 판단하셨으면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미는 정화 제다신이기 때문에 가장 기신은 바로 금이 올 때 가장 흉악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금이 올 때. 그쵸? 용신은 뭘로 하냐면 정화이기 때문에 화를 용신해야 돼요. 화를. 불이 와서 해야만이 조민이 살아난다. 그리고 두 번째 용신은요, 나무인데 목인데 문제 여기 유금이 너무 강해서 유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목을 쓰나 묘목을 쓰나 완벽하게 용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인유가 되고 묘유축이 돼서. 그래서 천간에 오는 그 목이 용신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릴 때 운 보면요, 무술 기에 가서 이렇게 운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화가 오히려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힘을 뺏긴단 말이에요. 화생토, 항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고 엄마가 무슨 동양대 교수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보였지만 조민의 실운은 별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싶어서 결국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도 다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거예요. 운이 나빠서. 보시면은 이게 제달신약인데 25세 경금이 와요. 이게 굉장히 나쁘죠? 금이 올 때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미는 어찌보면은 마음속에 항상 찝찝한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민 스스로는 뭔가 찝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찝찝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국 사태가 2019년도에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기해에서 발생해요. 기해에서. 해에서 가면서 기해, 경자, 시축. 엄청 나쁜 눈이에요. 조민한테는. 다 나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이민이 와서 정임합에 인이 와서 이게 인목이 남으니까 용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인유가 돼버린 거예요. 인유가. 그러니까 인목이 건강도 되고 서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좀 매사 잘 풀린 거 말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용신 역할 목성을 가야 되는데 얘가 인유로 기스가 나기 때문에 구설에 휩싸이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설에. 작년부터 이제 조민도 본격적인 구설에 휩쓰인 거죠. 대운 자체를 보시면요, 조민이가 28부터 35 요때 자가 들어와서 자유가 되어버려요. 여기서 자가 뭐냐면 관이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자기 자신도 미처 뭐 언젠가 먼 훗날 이제 본인이 깨닫겠지만은
현재 조민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엉터 같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뭐에 홀린 듯이 엉터 같은 저지르고 있다. 왜? 이 자유가 들어와서 이 자가 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은 뭘 말합니까? 관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 구조가 지금 이 자유 규문 들어오면서 지금 뭐 자유도 지금 상당히 그 황당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럴 땐 여러분들 똑바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운이 나쁠 때는요, 뭐 귀신에 뭐 홀린 것처럼 똑바른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는 규문이라서 이게 일종의 귀신이 들어왔다 놨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놨다 한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 듯이 개판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대운도 자유에다가 이제 세운이 작년부터 2인 유가 되면서 불길한 어떤 서막이 울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올해가 이제 계묘년인데, 그렇죠? 올해 계묘년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가장 나쁜 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태어난 날에 간지에 천충지충을 하는 거예요. 자, 역할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정화에 정계충이 되고요, 묘에 묘유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죽으run인 거예요. 조민 입장에서는 죽으run이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이가 얌전하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활동을 하고 떠들고 톱념 소리 하니까 이 사타설주에서 붉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조국이 잘못도 크다고 좀 봐요. 조국 잘못도. 조국은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보다 제 혼자 생각으로는, 제 사견으로는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어떤 출세욕이랄까 이런 거에 더 앞서지 않았느냐. 조민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범죄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민이가 반성해야 될 조민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게 아니고 계속 면피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뭐 억울하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주면서 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기소유예를 하려면은 최소한 피의자가 어떤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다, 나 아무 일 안 했다 이러고 발표해버리면요, 그때는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원래 기소유예를 하려면요, 반성이 있어야 돼요, 반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국이가 자기 말로 법학자 아닙니까? 법학 교수고. 그러면요, 조민이를 끌어들여서 어떤 그러한 외부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쌩까는 발언을 했을 때, 조민까지 끌어들였을 때는요, 그만큼 딸한테 아주 극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짓을.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나는 이 사람이 법학 교수로의 소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 왜냐? 아니, 딸까지 같이 재판에 들어가게끔 물귀신 작전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조민, 이제 조국이나 정경심 재판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범죄를 인정을 해줘야 돼, 이제.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을 해줘야서 반성한다는 게 보여져야 조민이가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조민은 올해 천충지충으로요, 정계충, 묘유충으로 인생 최악의 운이 온 거예요. 올 한 해. 대운이 좀 좋았으면 괜찮은데 대운조차도 완전히 그냥 귀신이 들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운조차도. 그래서 조민이는 살려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은 납작 엎드려야만 된다라는 걸 명심하고, 더불어 조국과 정경심이는 조민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범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현재 이제 온라인 강의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그것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도 와서 볼 수 있고요, 시간이 급한 직장인들은. 그리고 또 원하신 분들은 뭐 소정의 경비를 지불하고서 제가
USB를 이제 보내줍니다. 어? 제가 그 온라인 강의 했던 것들을 1편부터 시작해서 USB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역학 공부하는 분들의 그 많은 그 호응이 있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